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한국인의 밥상 예절 39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식구라고 하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결국 먹을 식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입으로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식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족이 아니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친한 친지, 친구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밥을 먹는 행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은 쌍놈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젓가락질을 못해서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쫓겨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을요, 정상적으로 못하고 악수하듯이 자꾸 먹었거든요. 나중에 신겹게 배워서 함께 먹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밥 먹는 것은 중요한 의식이다 보니까 한국인의 밥상 예절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인의 밥상 예절 39가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밥상은 독상이 아니라 겸상으로 먹습니다. 조선시대 때는요, 양반은 독상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먹는 것을 선호하고 또 그렇게 먹습니다. 두 번째는요, 밥그릇과 국그릇은 항상 뚜껑을 덮어서 밥상을 차립니다. 그래야 보온을 유지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식을 차릴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을 풀 때는 눌러 담거나 누룽지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밥을 맛있게 그리고 정갈하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누룽지를 주는 것은요, 천대한다고 간주를 합니다. 누른 밥이나 남은 밥은요, 개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밥을 먹거나 끝날 때 종교인이 아닌 한 감사의 기도나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란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먹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세수를 하거나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위생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쌈을 싸먹는 경우가 많거나 생선과 고기를 손으로 발라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을 필요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요, 수저는 반드시 자기가 볼 때 밥그릇 오른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왼쪽에 위치한다. 이랬을 때는요, 이것은 산 사람을 위한 밥상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위한 밥상이 됩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왼쪽에 놔도 되겠지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다음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일회용 숟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회용은요, 격식에 맞지 않고 장수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밥은 왼쪽, 국은 오른쪽에 놓고 먹습니다. 반대로 놓았을 때는요, 이것은 망자를 위한 밥상이 됩니다. 여전히 왼손잡이는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요, 어른과 함께 식사할 경우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도 장유유서의 예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번째는요,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은 표준 방식으로 하며 밥을 먹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식으로 밥을 먹는다. 이랬을 때는요, 보기에도 안 좋고 남들이 볼 때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1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밥그릇이나 국그릇에 수저를 올려놓거나 꽂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망자를 위한 밥상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12번째는요, 공동으로 먹는 찌개나 반찬은 따로 덜어서 먹지 않고 함께 먹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되지만 옛날부터 가족 단위로 먹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생긴 전통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밥과 국은 반드시 젓가락이 아닌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밥이나 국물이 있는 국이나 찌개, 반찬은요, 숟가락으로 먹고 다른 것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래야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네 번째는요, 밥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습니다. 들고 먹으면 쌍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욕심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요, 점잖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에 바깥쪽부터 퍼먹지 않고 자기 쪽, 안쪽부터 퍼먹습니다. 만약에 바깥쪽부터 먹는다면요, 남들이 볼 때 도둑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안쪽부터 먹어야 욕심이 없고 점잖다고 생각합니다. 16번째는요, 반찬을 먹을 때 이것저것 뒤적이며 먹지 않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위생상도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총각 김치 등 큰 반찬을 먹을 때 한입 베어 물고 나서 반찬 그릇에 다시 올려놓지 않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므로 위생상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번째가 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먹여줄 수도 있습니다. 정의 문화가 팽배해서 애정이 담긴 행동으로 간주하며 정겹게 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끌거나 밀 수도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여 젓가락으로 반찬 그릇을 움직여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20번째는요. 좋아하는 반찬만 집중해서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란 반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번째가 되겠습니다. 생선구이를 먹을 때는요, 이것저것 먹지 않고 한 생선만 집중적으로 먹은 다음에 다 먹은 이후에 다른 생선을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요,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먹다가 생선이 남을 경우 나중에 먹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먹을 필요가 있겠죠. 22번째가 되겠습니다. 생선구이를 먹을 때 한쪽 부분을 다 먹으면 가시를 발라내고 먹지 않고 생선을 뒤집어서 먹어도 됩니다. 융통성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밥상 예절 23번째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밥을 먹을 때 돌등을 씹는다 그랬을 때는요, 시끄럽게 말하지 말고요, 조용히 휴지에 뱉어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겠습니다. 밥 먹을 때 남한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24번째가 되겠습니다. 밥 먹을 때 반찬 등을 밥상 위에 떨어뜨리거나 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깨끗하게 밥을 먹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5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후루룩 쩝쩝 등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먹습니다. 소리내서 먹는 것을 상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번째도요. 면을 먹을 때는 면발치기 등을 하지 않고 끊어서 조심스럽게 먹습니다. 만약에 면발치기를 한다 그러면 보기 흉하게 먹는 것이 되고 이것은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품위 있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27번째도요. 밥 먹을 때 아작아작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먹는 것을 상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소리 때문에 먹는 사람의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밥 먹을 때는요, 입을 다물고 먹으면 소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28번째는요, 밥 먹을 때 밥그릇 바닥을 박박 긁어서 먹지 않습니다. 긁어먹는 소리가 너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요, 가난을 부르는 소리라서 싫어합니다. 29번째는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요, 밥그릇에 밥알을 한 톨도 남기지 않습니다. 밥은 귀한 음식입니다. 따라서 한 톨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겨서 버리는 것을 죄악시 여깁니다. 30번째는요, 밥 먹을 때 입을 꼭 다물며 씹어 먹도록 합니다. 입을 벌려 먹으면 보기도 흉하고요, 경박해 보여서 싫어합니다. 자, 다음은 31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깨작깨작하면서 먹지 않습니다. 밥은 복스럽게 먹어야지 복이 들어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깨작깨작 먹으면요, 복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32번째는요, 밥 먹을 때는 다리를 떨지 않습니다. 다리를 떨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복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3번째가 되겠습니다. 밥 먹을 때는요, 말하거나 웃거나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경건한 의식입니다. 따라서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먹습니다. 34번째는요, 밥 먹을 때는 트림을 해도 좋으나 코를 풀면 절대 안 됩니다. 트림을 하는 것은 잘 먹었다는 신호이기에 봐주고요. 코를 푸는 것은 더럽게 느껴져서 싫어합니다. 자, 35번째가 되겠습니다. 밥이나 국을 남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밥과 음식은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36번째가 되겠습니다. 밥 먹고 난 후 숭늉을 마실 때 가글링을 해도 좋습니다. 입안을 헹구는 행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좀 안 좋게 보이죠. 자, 다음은 37번째가 되겠습니다. 밥 먹고 난 후 마지막은 맹물이 아니라 숭늉을 마십니다. 숭늉을 마셔야 밥을 다 먹은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숭늉은 차를 마시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38번째는요, 어른과 밥을 먹을 때는요, 밥을 먼저 다 먹었다고 해서 어린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도 장유유서는 밥상 예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39번째는 밥을 먹을 때는 식탁에서 먹지 않고 밥상을 펴고 먹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식탁에서 많이 밥을 먹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유교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면요, 금수만도 못한 인간으로 평가받습니다.
일단 그러나 유교를 떠나서 인격과 예절을 잃으면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인격과 예절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격을 잃은 인간은 비참합니다. 예절은 그러나 인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예절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먹는 것도 예절을 지켜야 인간답게 산다고 믿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알거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의 밥상 예절 39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요.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